2019년 9월 지문 읽어볼게요. 1문단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자, 경제 지표의 하나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3 애들이 평소에 살면서 알았겠냐고, 몰랐다고, 이런 거는. 그러면 얘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쫄지 말고 읽어 나가면 되는 거야. 이 지표 지시어죠.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지.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수합의 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다거든요. 잘 봐요. 1문단에서 CDS 프리미엄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 위험과 CDS에 대해 알아야 한대요. 그럼 이 지문은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앞으로 뭐야? 신용 위험과 CDS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종적으로 CDS 프리미엄이 뭔지 알려주려는 지문이야.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게 아니면 이 지문은 잘못 쓴 지문이야. 근데 수능 평가원 지문이니까 잘못 쓸 리가 없겠죠? 읽어볼게요. 정말 그런가? 근데 미리 답을 내면 당연히 정말 그래야만 해요. 이 문단.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자, 신용 위험의 정의 나왔죠. 제가 개념 정의는 무조건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신용 위험의 정의가 뭐래요?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신용 위험이라. 무슨 말이냐? 항상 얘기했죠. 개념 정의 체크하고 그리고 제가 이해와 기억의 균형을 찾는 게 독해라고. 생각해봐요. 채권. 채권이 뭐래요? 위에?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채권의 발행자는.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 이자와 원금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발행한 애가 약속을 안 지켜. 망한 거야. 그래서 돈을 못 갚아요. 혹은 안 갚아. 나쁜 마음을 먹고. 어때요? 위험하죠. 상식적이잖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내가 얘한테 못 받았어. 돈을 빌린 애가 돈을 못 갚거나 안 갚은 거야. 그럼 나는 위험하잖아. 돈을 얘한테 빌려줬는데 얘가 못 갚거나 안 갚을 수 있어. 그럼 나는 그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신용 위험인 거예요. 못 믿어서 위험하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 정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죠? 그냥 이해가 되잖아.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자, 문단 끝 추가 정보죠.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보호하기 위해서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보죠. 항상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다.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왜요? 이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 자, 이거 제가 문장 내 정의 얘기했죠.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게 신용 평가 제도예요. 문장 내 정의죠. 이걸 하면요. 왜 투자자가 보호돼요? 생각해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채권은 위험한 거야. 혹은 위험하지 않은 거야 라고 알려주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위험한 채권에는 투자를 잘 안 하고 괜찮은 채권에는 투자를 잘 하겠죠. 보호받잖아. 멋 모르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그런 상황보다 이 채권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진 채권인지 미리 알면 보호를 받고 투자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쉽죠? 이해되죠? 오케이. 3문단.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의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 잘 갚을 거라는 거죠.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은 D라는 최저 신용 등급. 못 갚을 거라는 거죠.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A, BBB, 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위험이 커지면 등급이 낮아져요. 왜요? 위험이 커지면 안 좋은 거니까. 알파벳이 갈수록 알파벳 개수가 줄고 알파벳 순서가 낮아지면 등급이 낮아지고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됐죠?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자, 상대적인 크고 작음. 위험이 크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안 좋은 거죠. 위험이 작으면 플러스를 붙여서 각 범주가 3단계래요. 예를 들면 A 플러스가 같은 A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고 덜 위험한 거고 A가 중간, A 마이너스가 같은 A 중에서는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거죠. 됐죠?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당연하죠. 왜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위험도가 똑같아요. 잘 나갈 때는 잘 갚을 수 있는 거고, 좀 망하면은 덜 갚겠지. 갚는 능력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에 따라 신용 등급이 조정돼야겠죠. 자, 여기도 문단과 추가 정보.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해당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당연하죠. 누가 위험한 채권을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싶겠냐고. 얘한테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쉽죠? 4문단 왔더니, 자, 여기서 잠깐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지문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함이야. 근데 그럼 뭐를 통해서? 신용 위험과 CDS를 통해서. 근데 2, 3문단 무슨 얘기했어요? 신용 위험 얘기했잖아. 2, 3문단은 목차 신용 위험이잖아. 정보가 정리된 거라고. 근데 CDS 얘기 안 했죠. 근데 4문단 시작하자마자 CDS 나오면 이 문단 목차 CDS구나. CDS에 대한 설명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CDS 프리미엄에 대한 이해로 점점 더 다가가겠구나. 이 지문, 이 문단의 목차라고, 목적이라고, 내용이라고. 됐죠?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에요. 이건 일단 정의예요. 정의니까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래요.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보장의 정의죠.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란다. 기초 자산의 정의 좋죠? 뭐래요?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란대요. A. 가령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자,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면 보장 매입자가 있다고. 근데 보장 매도자가 있다고. 근데 여기 지문에 뭐래요?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신용 위험이 이전되는데 얘가 채권을 사준 거야. 채권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A의 예시를 따라가면 얘가 갑이겠죠. 그리고 을이 발행한 채권이 있을 거고
얘가 기초 자산이라고. 근데 이거를 갑이 구입을 한 거라고. 근데 채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용 위험이 있다고. 을이 망해버리면 이 채권에 대해서 못 갚는 거라고. 갑한테. 갑이 지금 채권을 사줬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을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위험을 보장 매도자가 대신 맡아준다고요. 위험을. 이게 CDS라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고수가 되려면, 정말 능동적인 납득을 하는 독자가 되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거 왜 해주는데? 대체 왜? 보장 매도자는, 그러니까 보장 매도자가 만약 없었으면 보장 매입자가 신용 위험을 혼자 지고, 이 채권 구입한 거에 대한 신용 위험을 혼자 지다가 을이 잘해서 돈을 갚으면 다행인 거고, 못 갚으면 못 갚으면 값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장 매도자가 끼어서 보장 매입자의 신용 위험을 대신 견뎌준다며. 채권의 신용 위험이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며. 근데 왜 해주냐고, 이걸 도대체. 얘는 바보가 아니에요. 보장 매도자는 바보가 아니야. 왜 해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능동적인 독자의 태도예요. 신용 위험, 망하면 돈 못 받는 건데 왜 얘가 대신 신용 위험을 감수해주지? 왜 견뎌주지? 왜 대신 이전 받아주지? 왜? 당연히 답은 뭐예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으면 잘못 쓴 지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능동적인 독자의 행위예요. 답이 뭐야? 아하, 무언가 받겠구나.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능동적인 독자라면. 왜? 대체 지문 읽고 생각해봤는데 대체 왜 얘가 보장 매도를 해줘야 돼? 얘는 그냥 끼어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줘야 돼? 무언가 받으니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억지가 아니에요. 교수의 의도야. 평가는 의도라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 문단을 읽어봐. 네가 생각한 내용이 나오나. 무조건 나온다고. 자, A가 5문단이요. A가 여기까지 A까지 4문단이었고 5문단 봐봐요.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다. 아하, 이거구나. 이래서 매도해 주는구나. 당연하지. 그게 CDS 프리미엄이다. 이 보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생각해봐. 생각하면 다 납득할 수 있어. 왜? 신용 위험이 커.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은 걸 내가 대신 보장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겠죠. 두 번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해요. 내가 좋은 회사야. 내가 좋은 회사라서 얘가 망했을 때 내가 보장 매도자야. 보장 매입자의 신용 위험을 내가 대신 돈을 내줄 거야. 보전을 해줄 거야. 근데 내가 좋은 회사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내가 좋은 회사니까 네가 망했을 때 내가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너 보험료도 많이 내야 돼. 이걸 봐봐요.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왜? 보장 매도자가 잘난 회사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아, 그러네. 네가 좋은 회사니까 내 손실을 잘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보험료도 많이 낼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쉽죠? 같은 말이죠. 문단 끝 추가 정보. 자, 첫 번째 문제 21번.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내용 일치해요. 이 문단 첫 번째 줄에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끝. 그냥 내용 일치요.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이거 내용 일치고 주제 직결이야. 내용 일치고 그냥 주제 직결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였어요? 채권 발행자가 지급을 잘 못해서 신용 위험이 커졌을 때 그걸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냐 얘기하고 있었지. 지급 능력이 커졌는데 신용 위험이 왜 커져?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낮아져야지. 이건 내용 일치고 완전 주제 직결이에요. 그냥 2번 찍고 무조건 다음 문제 가야 돼. 이 정도면. 이해되죠? 3, 4, 5 빨리 해볼게요.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자, 문단 끝 추가 정보예요, 이거. 3번 문단 끝이야. 제가 문단 끝 추가 정보 무조건 체크하라 그랬어요. 이 문단의 문단 끝 추가 정보 볼까요? 여기.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자들을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맞죠?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자, 잘 봐요. 이것도 문단 끝이에요. 여기 봐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신용 위험이 커지면 해당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문단 끝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00%야. 그냥 무조건 나와. 무조건 체크하세요. 문단 끝에 뭐라 돼 있어요? 신용 위험이 커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죠. 근데 선지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는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가격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4번 선지가 묻고 싶었던 건 이거는 상황이 같잖아. 이거 두 개 같은 말이냐는 거야. 신용 위험이 커지면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같은 말이에요? 무조건 같은 말이죠. 이거 내용 일치고 주제 직결이에요. 무조건 맞아요. 5번.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한다. 이거 정의라고요. 개념 정의 무조건 확보라고요. 이게 이 5번 선지 문장이 신용 위험의 정의라고. 여기 봐봐. 그런데 뭐뭐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게 정의라고. 됐죠? 22번. A.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아까 A 여기서 읽었어요. 이게 A 상황이야. 갑은 기억, 보장 매입자예요. 니은은 여기 을이야. 디귿은 보장 매도자예요. 병.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기억, 갑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 기초 자산이라고. 근데 갑이 샀잖아. 그럼 보유하죠. 탈락. 2번. 기억은 기초 자산의 부조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난이 이거 디귿 병이 하는 거라고. 그죠? 디귿이 보장 매도자니까. 그쵸? 틀렸어요. 얘도 탈락. 3번.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 아니, 니은은 채권 발행자야. 탈락. 바로 탈락. 4번.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장하는 보장 매도자. 이거 보자마자 정답 찍고 넘어가야 된다고. 디귿은 기초 자산의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아니에요.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전해줘야 되잖아. 부도가 안 나고 보험료만 계속 받아먹는 게 디귿 입장에선 짱이지. 그죠? 탈락. 정답 4번.
다음 문제 23번. 두 번째로 큰 것은. 자, 여기서 제가 이따가 똑같이 2019년 9월 지문에서 해설을 할 건데 잘 봐요. 여기서 이 두 개가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기초 자산의 효과 1번 효과라고 칠게요.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2번 효과 중에 1번이랑 2번 효과가 싸우면 누가 더 강하냐? 왜냐면 여기 잘 봐봐요. 마지막 문단에 여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그리고 미음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효과랑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효과 1번 효과, 2번 효과가 서로 반대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 누가 이기는지 지문에서 잘 봐요. 지문에서 답이 없어요. 어떤 효과가 더 큰지 답이 없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지문에서 어떠한 힌트도 안 줘요. 그냥 얘도 이 1번도 결정하는 조건이고 CDS 프리미엄의 크기를 2번도 결정하는 조건이다 라고만 주지 뭐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우선인 순서 혹은 뭐가 더 크기가 큰지 어떤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한 답을 안 줘. 그러면 문제풀이에 영향이 없는 거라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제가 2019년 9월 지문에서 똑같이 보여줄게요. 영향이 없어야 돼. 영향이 있으면 이건 잘못 쓴 거라고. 영향이 없어야 돼. 이걸 믿으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잘 봐봐요. 두 번째로 커야 되죠. 그러면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은 어때요? 낮아야 돼요. 왜? 신용 위험이 커야 보험료를 많이 받고 많이 내야 되니까. 왜? 얘 잘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보험료 많이 내. 나 보험료 많이 받을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맞죠? 근데 알파벳 개수가 적은 가나가 지금 1등, 5월 2등일 거예요. 왜? 얘네 두 개가 더 위험도가 크니까. 신용이 낮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세 개를 지울 수 있어요? 왜요? 이 뒤에 거 효과가 여기 들어오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좋은 생각인데 제가 방금 여기 옆에 얘기했죠. 뭐가 우선되는지 모르면 그 문제풀이에 영향을 안 줄 거라고. 평가원이 의도한 거라고. 그 순서, 뭐가 더 강한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낸 거라고.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잘 봐봐요. 어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갈랐더니 옆에도 봐봐. 옆에도 아래 거 세 개가 이 위에 거 두 개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은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커지잖아. 근데 가나의 신용 등급이 다라마 세 개보다 더 높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생기려면 신용 등급이 낮은 거랑 기초 자산 신용 등급이 낮은 애랑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은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낮아서 지금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하면 CDS 프리미엄이 지금 CDS 프리가 높아져야 되죠. 근데 보장 매도자 신용 등급은 낮은 거야.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CDS 프리가 오히려 낮아져야 되잖아. 그럼 이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기초 자산 신용은 높아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은
낮아. 근데 이번에는 보장 매도자 신용이 높아. 그래서 역으로 이쪽에서는 CDS 프리미엄이 커져야 돼. 그럼 얘도 이렇게 상쇄가 되잖아요. 그럼 둘 중 누가 커? 둘 중 누가 더 클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이건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잘 봐봐요. 다시 한번. 지문에서 답을 안 줬다고. 그러면 문제풀이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이걸 믿어. 이건 평가하는 교수의 의도예요. 너네가 이것까지 생각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문제를 만든 거야. 잘 봐봐. 그래서 잘 봐봐요. 아니나 다를까? 기초 자산은 신용 등급만으로 1, 2등을 미리 뽑아놨는데 이 옆에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도 봐봐. 이 위에 두 개 애들이 얘네 아래 거보다 더 높아. 두 개 비교하면. 그러니까 효과가 상쇄되려면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낮을 때 보장 매도자 신용 등급도 낮아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 효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얘는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의 위험도가 높아서 여기서 CDS 프리미엄을 올리는 효과를 냈는데 이 밑에 세 개보다 위에 두 개가 신용 등급도 높아버려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또 같이 올라간 효과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우리가 걱정했던 상쇄됐던 상황이 아예 안 생긴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위에 거 두 개로 얘네 지금 신용 등급이 낮은 애들이니까 CDS 프리미엄이 클 거야 라고 위에 거 두 개를 고르고 이 뒤에 거 두 개를 또 뒤에 거 두 개랑 밑에 거 세 개를 비교해 봤는데 얘네가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네. 얘네는 낮네. 그러니까 이 밑에 세 개는 이 위에 두 개를 죽었다 깨어나도 역전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싹 지우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나 두 개 중에 두 번째를 큰 거 고르면 돼요. 근데 얘는 똑같죠. 그럼 얘도 볼 필요 없어지는 거야 이제. 여기 두 칸만 보면 돼. 뭐라 그랬어요?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커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신용 등급이 하나 작은 걸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됐죠? 이 개념을 넣으면 돼요. 이걸 믿으면 돼, 이거. 자, 다음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X가 2015년 12월 30일에 이자와 원금의 2015년 12월 30일에 이자와 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한 거예요. 자, X가 발행자야.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가 매입자예요. 그러니까 Y가 투자자야. BX 기초자산을 하는 CDS 계약을 Z랑 해서 투자자이자 얘가 보장 매입자인 거야. 그럼 Z는 CDS 계약을 체결해준 애니까 보장 매도자예요. Y는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니까 Z는 보장 매도자.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은 AAA.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재무상황 악화됐어. 그럼 BX의 신용이 어떻게 했어? 신용 위험이 더 올라가겠죠.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말은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어떠겠어요? 신용 등급은 A-보다 떨어지겠지 라고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자,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대요. 지급 능력이. 그러면 신용 위험은 낮아지고 신용 등급은 높아지겠죠?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A 플러스로 좀 떨어졌네요. 2013년 10월 2일 BX의 프리미엄은 CDS 프리미엄 2013년 10월 2일에 BX의 프리미엄은 100이었대. 100bp였대. bp는 0.01이래요. 그럼 1%였겠지. 됐죠? 자, 조건 다 읽어야 돼요. XYZ는 모두 한국 기업의 신용등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여기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한 것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 자, 1번. 2011년 1월이니까 여기죠. CDS 계약을 했을 때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자,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아니죠. CDS 계약하니까 보장 매도자 누구예요? 보장 매도자 누구야? Z잖아. X 아니야. X는 발행자예요. X는 위험 부담 절대 안 해. 바로 탈락. 2번. 2011년 11월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아까 여기 봤죠. 2011년 9월에 9월 17일에 X의 재무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전이 A-였어. 여기가 처음에 A-였다고. 그럼 A-보단 떨어져야 돼. 바로 탈락. 3번. 2013년 1월에는 여기에요, 여기.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그렇죠. 잘 봐봐요.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악화된 상황인 거야. 그러다가 2012년 12월에 지금 X가 개선된 거예요. 그러면 2013년 1월이니까 여기잖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뭐예요? X가 위험한 정도지. 왜? X가 위험하고 부도가 나야 보장 매도자인 Z가 자기가 손실을 보면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 말은 X가 덜 위험할수록 Z도 손실을 덜 입을 거라는 거야. 왜? X가 안 망하면 Z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여기 2013년 1월 시점에는 X의 지급 능력이 개선된 상황이죠. 개선된 상황이니까 BX의 신용 위험은 떨어졌을 거라고. 신용 위험이 떨어졌고 신용 등급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같이 작아져야지. 왜? X가 안 망하면 Z도 보장을 그냥 안 해줘 버리면 땡이니까. 보험료만 받고 놀면 되니까. 쉽죠? 그래서 답 3번. 정답. 적절한 것은 4, 5번 빨리 할게요. 4번.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고 2013년 3월은 여기겠죠. 자, 2013년 10월 2일이니까 여기에요. 여기에 CDS 프리미엄이 100이었대요. 근데 2013년 3월이니까 여기에요.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했는데 잘 봐요. 9월에 Z라는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로 떨어졌어요. 원래는 트리플 A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약화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때야겠어요? CDS 프리미엄이 떨어져야겠죠.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CDS 프리미엄이 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떨어진 후에가 100bp였으니까 떨어지기 전에는 100보다 높았어야지. 근데 여기 작았어야 된다 했잖아요. 틀렸죠? 5번.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자, 잘 봐요. 2013년 4월에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원래 BX는 A-짜리였어. 그런데 2011년 9월에 BX가 떨어졌어. 우려가 발생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2012년에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됐대요. 그 말은, 자, 원래 X가 A-였다가 쭉 가다가 2011년 9월에 떨어졌을 때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알려주진 않았어요. 떨어졌음. 그러다가 2012년 12월에 다 상승했는데 언제보다 상승했대? 신용등급, 지급 능력이 상승했으니 개선되었으니까 신용등급이 상승했겠죠? 언제부터 상승했지? 2011년 8월보다 상승했대. 근데 2011년 8월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A-였을 거라고. 이때 얼마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1년 8월 원래 A- 그대로 갖고 들어오던 2011년 8월보다 2012년 12월에 상승했대. 그럼 A-보다 높아야지. 근데 B-보다 왜 낮냐고. 그래서 탈락. 그래서 정답 그대로 3번. 됐죠? 쉽죠? 마지막 문제 답 1번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